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코로나19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 뭐 매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도 요 며칠은 대전은 좀 주춤했잖아요. 그런데 대전 평균 확진자 수가 최근에는 4.3명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어제까지였던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고요. 무엇보다 이 감염 경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감염자들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가고 있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제 철저한 개인 방역만이 확산세를 막는 가장 큰 백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뭐 늘 말씀드리는 모임 그리고 각종 행사들 좀 하지 말아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렇게 혼자 둘 이게 아니라 여러 명이 식사하는 자리들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참 마스크 착용하기가 너무 힘들고 곤욕스러우신 분들 참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손 씻기 등 위생 수칙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아무리 강조하고 강하게 얘기를 해도 괜찮은 게 요즘 아니겠습니까? 개인 방역, 위생 수칙 꼭 좀 지켜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꼭 약속 지켜주실 걸로 믿고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하죠. 자,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면서 비가 계속 올 것 같은데 얼마나 오고 또 언제까지 올까요? 네, 한 주의 시작부터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논산과 금산, 부여와 서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 이 비는 내일 오전이 돼서야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쉬어가겠는데요. 대전의 한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2도, 대전 23도, 논산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3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 중부 전해상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3m 안팎으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는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 27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잔맛비가 이제 강혜라 기상캐스터 얘기로는 이제 내일 오후부터는 이제 그친다고 하는데 감수량이 꽤 많습니다. 뭐 주의하고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농경지 침수나 산사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사람이 없는 곳으로 캠핑 가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 이런 장마철에는 짧은 시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천이나 계곡에 물이 금방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 또 캠핑 준비하시는 분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뭐 또 한 가지 이제 등산이나 낚시 또 야외 활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기상 상황 항상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한 여름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게 또 우리에게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참 장마철에는 날씨도 흐리고 꿉꿉하기도 하고 불쾌지수도 높아지곤 하는데요. 짜증나죠. 이럴 때 기분 전환을 위해서 뭐 어떤 거 하시나요? 저 요즘에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코믹 영화들을 좀 골라 담아놨다가 그거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혼자 넋나간 사람들 깍깍깍깍 웃는 그 느낌이 있는데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 글쎄 여름철에 불쾌지수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어떻게 풀까요? 뭐 피서도 가실 수 있겠고 저처럼 영화를 보든가 아니면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드라마 외에 그냥 다 보는 분들 있잖아요. 모아놨다가.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뭐 시원한 음식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사진 사연 주제 그래서 불쾌지수를 좀 날리자는 의미에서 불쾌지수 다운, 쾌적지수 업. 이거 율동을 다 따라하네. 장성환 리포터 따라하네요. 자동으로 따라가 되네요. 자, 이렇게 정해봤어요.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 아침이 좋다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분이죠. 계급 높은. 마을탐 부대장 대장 장상아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좀 아까 업업 하는데 너무 깜찍하게. 업업. 어떻게 장상아 리포터는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면 뭘로 풀어요? 뭐 푸는 방법이 많이는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그 시원한 음악, 여름 음악 노래들 찾아 듣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들으면 이제 마음이 좀 안정되면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름 음악들이 뭐 여행 음악도 많고 그러니까요. 멀리 떠나자 막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저절로 몸이 움직이네요. 아주 오래됐어도 좋은 거 많아요. 네. 뭐 클럽 노래 같은 경우도 뭐 좋고. 또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예. 듣기만 해도 신이 나네요. 그런데 마을 탐구 대장을 보면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마을로 떠나니까 그렇죠. 이렇게 마을로 떠나는 농촌 여행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어떤 특별한 마을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은요 이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이 된 이 황새를 직접 볼 수 있는 마을을 다녀왔는데요. 이 사람과 황새가 공존하는 마을입니다. 예산군 광시면 황새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황새와 사람이 공생하는 곳, 5개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최적의 황새 서식지를 만든 예산 황새마을로 떠납니다. 오늘은 예산군 서남쪽에 위치한 광시면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토질이 비옥해 맛 좋은 쌀이 생산되는 청정 지역입니다. 와, 오늘은 1100년의 역사를 가진 예산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모내기가 끝난 푸르른 논을 보고 있노라니 제 마음까지 다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고 예산까지는 왔는데 오늘은 어느 마을을 찾아가야 되나요? 이렇게 힌트가 이거 두루미야 뭐야? 생거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게 뭐지 이게? 과연 어디로 가면 이 새를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바로 앞에 이 새를 닮은 모형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된 황새라고 하네요. 저 왠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딱 뒤에 보니까 네. 황새라고 써있네요. 여기가 황새마을 맞습니다. 정말요? 예. 제대로 찾아왔구나. 예. 황새마을 독특해요. 여기가 왜 황새마을이에요? 황새가 멸종됐었어요. 교원대께서 복원을 해가지고 황새가 우리 고장으로 살러 왔어요. 네. 근데 이 황새 제가 알기로는 아무 환경에서나 살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황새는 먹이사슬이 풍부해야 되고 환경이 깨끗해야 돼요. 첫째는. 궁금해지는데 저 오늘 그럼 황새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죠. 그럼 구경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될까요? 예. 황새는 밀렵, 농약 사용 등으로 1971년 한반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에 황새들이 다시 이곳에 털을 잡게 된 걸까요? 모내기철 끝나지 않았어요? 마을 주민분들이 뭔가 하고 계세요. 처음 봤어요? 네. 예, 지금 저희는 친환경 농법이라 우렁이 농법으로 하는데 우렁이가 풀을 다 뜯어 먹어야 되는데 좀 남았어요. 그걸 우리 농부들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덜어 뽑아주는 거예요. 친환경 농사는 관행 농업보다 손이 더 많이 가고 수확량도 떨어진다는데요. 황새 마을이라 불리는 시몽리, 대리, 가덕리 등 5개 마을에서는 친환경 농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제가 살짝 지켜보니까 친환경 농법 이거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친환경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안전한 이걸 먹어도 되겠지만 황새와 함께 더불어 공생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새의 먹이가 되는 수생생물이 성장할 때까지 모내기도 보름 정도 늦게 한다는데요. 이것만 봐도 황새를 위한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 느껴지시죠? 쭉 마을을 둘러보고 있으니까 곳곳에 모를 안 심은 곳이 보여요. 예, 보이죠? 네, 조금 힘드셔가지고 쉬신 거예요? 아니요, 저 논은 황새 먹이 때문에 그냥 논을 묵이는 거예요. 군데군데 이렇게 둔벙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뭐 붕어도 살고 미꾸라지도 살고 뭐 개구리도 살고 뭐 다양한 이런 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황새 먹이 사슬로 저희가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배려 덕분에 황새들 최고의
힐링포인트가 된 황새마을. 이곳에 오면 어렵지 않게 황새를 만날 수 있답니다. 어머머머, 저기 보이는 게 황새예요? 네, 황새요. 꼬리 검은색 맞죠? 네, 맞죠? 꼬리가 검은 게 아니고 네. 깃이 검은 건데 날개를 접었을 때 꼬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황새는 지금 여기 둥지가 하나 있거든요. 둥지요? 어디 예, 어디요? 여기 보이는 둥지 있죠. 저게. 저 둥지 만드셨구나. 그거를 인공 둥지라고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줬는데 그 위에다 황새가 리모델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거기다 알을 낳고 부화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도와주시는구나 봐요, 예, 주민분들이. 이 황새가 여기에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예, 우리 당구대장님 끌려 한번 가보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방향이라도 알려주세요. 방향 요렇게 가면 황새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둥지를 틀 공간과 넓은 들, 그리고 깨끗한 물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백월산 자락에는 이 마을의 자랑, 보강저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농을 쓰기 위해서 다 옛날에 그 저수지를 80년도 막을 적에 주민이 한 5가구 정도 살았던 다 이주시키고 지금은 아주 깨끗한 물로 우리가 친환경을 하고 있는 그런 유용한 저수지입니다. 황새마을 인근에는 황새의 자연복원을 위해 예산군이 조성한 황새공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2015년 6월 문을 연 이곳에선 황새 먹이주기 체험 등을 하며 황새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황새야 맛있게 먹어. 이곳은 아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각광받는 관광 명소. 와, 아이들이랑 정말 재밌는 경험하셨어요. 네.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생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황새 마을에 와서 천연기념물 황새한테 미꾸라지도 직접 저희 아이들이 줘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직접 앞에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황새 먹이도 주고 직접 황새를 보고 너무 좋았어요.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길조 황새. 이 텃새 중 가장 크다고 해서 큰 새라는 뜻의 한새가 황새가 됐다고 합니다. 황새에 대해 몰랐던 지식도 쌓고 황새가 좋아하는 둔벙에서 생태 체험도 즐겨봤는데요. 와, 이렇게나 많은 수생 생물들이 살고 있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면 우리가 이 습지에서 네. 잡으면 한 61종류 정도를 잡았거든요. 먼저 제가 여기에 굉장히 물이 깨끗하고 맑고 해서 여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농약, 제초제 이런 거 하나 안 해서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이 마을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새마을 주변에 조성한 둔벙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금개구리와 삼각산골조개 등도 만날 수 있어 엄마들도 만족. 아이들도 대만족한답니다. 곤충 잡았는데 하나도 안 무섭고 재밌었어요. 와, 오늘 정말 아이들이랑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보통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또 직접 황새를 보고 먹이도 주고 그리고 논에 사는 생물들도 즉 잡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예산 황새마을. 황새야, 다시 날자! 황새의 정착을 위해 뚝심 있게 친환경 농법을 지켜가는 주민들. 황새와 사람이 함께 사는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기농 쌀을 짓고 있기 때문에 밥맛도 좋고 화학적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숨 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냥 짓던 거고 또 환경을 또 살려야겠다는 저 사명감 조금 생기고 그래서 저 짓고 있습니다. 허가는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미겼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보시다시피 한 50가구 되는데요. 다 친척같이 옆집하고도 잘 지내고 뭐 누구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언짢은 말도 안 하고 다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선 도시에서 이쪽으로 귀농을 하시더라도 적응하기가 참 좋아요. 예, 마을 주민들한테 늘 고맙죠.
저희는 오개부락이 권역센터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오개부락이 전체가 다 친환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협조해줘서 상당히 고맙고 늘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청정한 마을로 이미지가 굳어져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예산 황새마을이면 친환경으로서 정말 으뜸 가는 마을, 이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황새가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된 예산군. 최적의 황새 서식지로 평가받는 이곳에서 주민들은 힘을 모아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황새가 힘차게 비상하는 마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황새가 살아야 네. 사람이 산다라고 장상아 리포터 뒤에 써있던 문구를 저는 쏙 눈에 들어왔는데 네. 그만큼 이제 환경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마을이잖아요. 뭐 이제 모내기 끝난 논이나 네. 내지는 뭐 이제 대전이나 어디 그 천변에서 보이는 건 이제 백로 정도는 봤는데 네. 야, 이 황새가 황새, 야. 살고 있으니까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무 보기 좋네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황새를 직접 정말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신기했는데 이렇게 주민들과 황새가 같이 살 수 있게 된 건 주민들의 애정 그리고 부단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새가 살 수 있게끔 여러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마을 곳곳에 둔벙을 만들어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친환경 농법이 사실 손이 많이 가고 수확량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지키고 계셨습니다. 네. 네. 황새가 더 잘 날지 않을까. 우리는 황새까지는 못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두루미? 네. 이렇게 인공 둥지도 만들어주시고 또 깨끗한 녹음 용수를 위해 주민들이 이주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그런 노력 덕분에 자연 생태계가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존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논이나 습지 같은 곳에 생태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저도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이 습지 같은 곳에요. 60여 종의 수생생물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정말 깨끗하구나라는 거 느낄 수 있었고요. 네. 다양한 이 수생생물들 덕분에 황새가 예산군에서 이제 아늑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황새마을. 근데 인접한 곳에 이제 아까 갔던 황새공원이 있잖아요. 네. 얼마 지난주였나요? 소개해드렸던 우리 저 언택트 관광지 백선에 들어가 있는 네.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글쎄 어디 좀 바람 쐬러 가야 되는데 어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친환경적인 곳 거기 갈 때는 절대 아무것도 들고 가시면 안 돼요. 네. 놓고 오셔도 안 되고 눈만 마음만 가지고 갔다 네. 오시면 이 황새공원, 황새마을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새 나도 만나고 싶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고 선물에 그 행운까지 거머쥐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네. 계속 거머쥐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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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 숨만 쉬고 와도 행복한 청정 지역 다녀온 거기서 친환경 천정 지역을 다녀왔으니 네. 오늘따라 이렇게 길고 커 보여요. 황새를 보고 와서 그런가? 네, 장상아 리포터가 네. 오늘 문제를 내드립니다. 네,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보면서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방금 전에 황새마을 재밌게 보셨다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수생생물에 관한 문제인데요. 논이나 웅덩이에 서식하는 연체동물로 껍데기는 원뿔형이며 어두운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농법이 확산되면서 논이나 소택지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우렁이, 2번 다슬기, 3번 골뱅이. 자, 어떤 걸까요? 네, 장마 때문에 날씨도 흐리고 네. 꿉꿉하고 불쾌지수도 높아지지만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제가 우렁찬 목소리로 에너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나는 또 그 각시 왔다 간 줄 알았네. 예. 아이고, 저는 또 요거 들어간 사슬각시요, 골뱅각시요. 그 각시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울리는 각시가 있네요. 자, 우렁, 다슬기, 골뱅이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어떤 걸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우렁이죠. 우렁이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된장찌개 등 식용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에 여름, 가을에 잡아서 쌀뜨물에 담가 진흙을 빼고 달여 복용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을 만큼 약용으로도 널리 쓰인다고 합니다. 네. 또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께 꿀팁을 하나 전해드리면요. 우렁이가 식성이 좋아서 그 네네. 오염된 어항 안에 넣어두면 그 유기물을 깨끗이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어. 우렁이 있으면은 그 청소를 해준다니까. 네, 진짜 우렁 각시가 많네요. 그러니까 예, 그 각시는 어디 있는 거야?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렁이 된장찌개 생각하면서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이 우렁이 된장찌개만큼이나 맛있고요. 또 건강에 좋은 이것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이 초롱꽃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여름에 흰색과 보라색 꽃이 피며 뿌리는 식용 또는 약재로 쓰입니다. 특유의 씁쓸한 맛과 향이 특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생강, 2번 더덕, 3번 도라지.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 그중에 네. 이제 두 가지인데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구이도 해 먹고 무쳐도 먹고. 네. 예, 그런데 거기서 힌트를 살짝 깊이 있게 들어가면 네. 이거는 노래가 있어요. 예. 다덕다덕덕 다덕덕 이런 노래 있나? 박자가 잘 안 맞네요. 그런 그건. 노래가 있나? 네. 힌트는 그렇게. 맞아요. 네. 노래가 있어요. 노래하면 딱 요거 하나가 떠오르죠. 네. 생강, 더덕, 도라지 중에 요거 하나 떠오릅니다. 생강 노래도 있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어떤 걸까요? 시간이 다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도라지죠. 이 도라지 주요 성분인 사포닌은요.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어 기침이나 가래, 천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 근래 이제 아침이 좋다에 제 노래를 많이 듣고 계신데 여기도 작가가 가로 열고 도라지 타령을 해달라고. 아하. 도라지 히백 도라지. 왜 요즘에 뭐를 해도 트로트가 되지? 참. 익숙한 도라지. 네. 이게 기관지 좋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 참 많이 챙겨 먹는데 7, 8월이 또 제철이기도 하고요. 네. 도라지 쓴맛 때문에 못 먹는다. 이거 또 방법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도라지를 물에 충분히 담가 놓으면 쓴맛이 빠지기도 하고요. 꿀이나 배가 도라지에 부족한 열량을 보충해서 함께 드시면 참 좋다라고. 오늘은 더덕구이도 좋겠지만 도라지도 구워서 좀 먹어봤습니다. 네. 도라지도 큰 놈은 크거든. 맛있겠네요. 도라지 확 땡기면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도라지 노래를 좀.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 OX 퀴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물 잘 챙겨 마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 문제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3, 2, 1.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를 골라주시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단 하루에 2리터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흔히 있는데 살고 있는 생수병이나 이런 걸 네.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조금 큰 텀블러에 담아서 뭐 하루에 4번 정도 마시면은 이게 뭐 2리터 정도 되는 거니까 저는 실제로 그 정도 마시거든요. 별로 힘들지도 않고 몸이 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전 별명이 물 먹는 하마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거죠. 이 정도는 좀 챙겨 마셔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어서 마시고는 있는데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죠. 하루에 물 2리터, 그러니까 8잔 정도 이상의 물을 마시거나 또는 적게 마실 경우 특정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소변의 색이나 갈증 여부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갈증을 많이 느끼셔서 또 한 번에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네. 너무 갑자기 드시면은 뭐 현기증, 구토 오히려. 그리고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갈증을 느끼기 전에 수시로 자주자주 물을 미리. 좀 드셔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끔 탄산이나 음료
그리고 뭐 커피를 드시면서 나는 물을 그만큼 마셨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네. 물은 물입니다. 네, 순수한 물. 네. 물로 그렇게 드시는 거. 제가 뭐 그나마 그래도 운동도 별로 안 하면서 건강한 비결은 물. 아, 물. 예, 아침부터 그냥 네. 물로. 저는 물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아. 자, 수분 꼭 챙기시는데 물 마시는 거 올여름에 더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문제로 가야죠.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까?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OX 퀴즈에 이어서 네 번째 문제 아주 쉬운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풀어보실까요? 보여주세요. 3, 2, 1. 유네스코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세계유산, 2번 민족유산, 3번 문화유산. 자, 어떤 걸까요? 뭐 인류 전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네, 네. 이 범위를 좀 크게 가져봐야 크게. 되지 않을까. 네. 세계, 민족, 문화 중에서 범위를 좀 더 크게 네. 네, 보시면 그러니까 민족. 네. 제일 큰 게 뭘까요? 문화가 세계, 제일 민족, 크지 문화. 않나요? 네, 전 크게. 좀 더 크게. 네, 조금 지도 세계적으로 생각하면서.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영어 나왔어요. 정성을 입고 어떤 걸까요? 리액션이 오늘 좋습니다. 네, 자 어떤 걸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세계유산이죠. 세계유산은 미래 세대에 전달할 만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유산을 말합니다. 이 강원도 철원에서 경기도 포천을 걸쳐 흐르는 이 한탄강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축하할 네. 일인데요. 국내에는 제주도와 청송, 무등산에 이어서 네 번째로 받았다고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고요. 네. 그렇게 지정받은 만큼 더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호를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정상화 리포터가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오. 몸으로 막 풍성하게 네, 뭐를 잘 네. 표현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도 풍성하게 갈지. 네. 자,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마지막 문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해봤는데 이번에는 문학 문제를 한번 오. 준비해봤습니다. 오. 문학 문제 함께 풀어보실까요? 3, 2, 1.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대표 장편 소설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양치기 소년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어린 왕자, 2번 연금술사, 3번 순례자. 자, 어떤 걸까요? 이제 사전을 보면 네. 요 땡땡땡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돼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뭐 또 힌트라고 볼 수 없고 네. 요즘에 대한민국도 뭐 저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돈 내 가지고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받는 게 네.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받기 시작하신 분들의 유행어 중에 네. 너 연금 받아? 받아. 술 사. 어머나, 이런 힌트를. 어머나. 아니 어머나, 이런 힌트를. 맞지 않아요? 네. 연금 받아? 받아? 술 사. 술사. 이 책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분도 다 맞추실 수 있는. 맞추겠네요. 이야. 나 머리 좋다 이런 힌트를. 그러니까요. 어린 왕자, 연금술사, 순례자 중에 이 힌트를 듣고 어떤 답을 골라주실까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 연금술사. 네, 맞습니다. 연금술사는 1988년에 출간된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장편소설이고요. 양치기 청년이 꿈의 계시를 따라 자신의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작품입니다. 야, 연금술사. 이 작품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좀 코로나19 좀 종식되고 네. 잠잠해지고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주변 연금 못 받는 친구들 술 좀 사고 연금은 좋습니다. 나중에 네. 미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해도 참 똑똑하게 생각 잘했어요. 최고예요. 네. 우리 장상아 리포터 네. 황새마을 다녀왔잖아요. 네. 아까 이제 수생식물? 생물 잡는 거 봤는데 다른 친구들은 종류를 다양하게 잡는데 네. 장상아 리포터는 혼자 우럭만 잡았던 것 같은데 많이 네. 잡았어요? 다른 그 생물들을 잘 몰라가지고 아. 잡는 건지 아닌 건지 몰랐는데 아. 어린 친구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 자연 책들을 많이 봐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황새가 커요? 커요. 진짜 오늘 약간 황새 느낌인데 황새 스타일로 정말 입었네요. 크더라고요. 네. 가까이서 보니까. 예.
꽤 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가면 그렇게 뭔가 생물을 잡을 수 있는 체험도 하고 네. 황새도 보면서 직접 보고. 그러니까 아까 미꾸라지 주는 것처럼 먹이도 주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마을에 가면 정말 날아다니는 황새가 있으니까. 굳이 뭐 찾아가지 네, 않아도 그렇습니다. 지나가면 오는구나. 네,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큰 눈을 더 크게 뜨면서 이제 신기했다고 그러니까 네. 황새 만나러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퀴즈까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네. 장상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네. 사진사연 주제가 우리가 맡고 있는 지금 여름의 장마철의 불쾌지수. 불쾌지수. 불쾌지수는 다운. 쾌적지수는 업으로 네. 사진사연 주제를 정해봤는데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쾌지수를 날리는지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앞서서 황새공원에 다녀왔는데 예. 다음 소식도 코로나19를 피해서 떠나기 좋은 여행지로 가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바로 특별한 섬. 전남 고흥. 고흥. 고흥으로 가는데 이 고흥에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는 섬이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여름에는 왠지 느낌이 섬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죠? 네. 하시는 분들 섬 여행 떠나보시죠. 다채로운 풍경과 소담스러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고흥의 섬들. 그 매력을 속속들이 엿보며 힐링과 충전의 기쁨을 얻는 가장 고흥다운 여행. 고흥 섬 투어 떠나볼까요? 목소리 좋네요. 너무 좋아요.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공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곳이 거금도. 거금도예요. 거금. 네. 사실 저도 이제 고흥에 여러 번 와보긴 와봤는데 네. 거금도는 처음이거든요. 저도요. 솜씨 처음이죠. 완전 처음이죠. 들어올 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자연에 합쳐지는 그런 느낌?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 네. 거금도는 우리나라에서 11번째로 큰 섬이에요. 적대봉이 이 고흥에서 2번째로 높은 산인데 적대봉에서 제주도 한라산도 보이고 광주 무등산도 보인답니다. 와, 그 정도예요? 네.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볼까요? 네. 갑시다. 파릇파릇한 초록 세상으로 들어가면 시원한 물소리와 향긋한 나무 내음이 반겨줍니다. 식물이 많아요. 호박나무 같은 게 강풍림으로 바람 막아주는 그런 걸로. 근데 호박나무, 구실잡밥나무 그런 데. 네. 이게 자연 친화적으로 만드느라고 시멘트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돌을 갖다가 단위를 해봤어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생태계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거금 생태숲. 남도의 끝자락 고요한 섬에서 만나는 선물 같은 숲입니다. 적어져 있는 숲 사이로 식물들 보는 재미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잎이 뾰족뾰족한 이 나무가 살아천년, 죽어천년, 주목나무. 주목나무. 주목하세요. 주목. 환경부가 생태 경관 보존 지역으로 지정한 거금 생태숲은 깊이 들여다볼수록 신비로운 자연입니다. 잠깐 숨이 딱 넘어갈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제 다 왔습니다. 이렇게 예쁜 구름다리가. 여기가 전망이 너무 좋거든요. 아니, 아래서 봤던 느낌이랑 전혀 다르네. 완전 틀리죠. 저 바다를 한번. 와 대박! 섬이 230개가 있어요. 예. 근데 그중에 유인도는 24개, 무인도가 206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금도 여기 구름다리에서는 산 속에서 바다를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너무너무 멋있죠. 온전한 힐링을 전해주는 거금 생태숲을 뒤로하고 예술이 살아 숨쉬는 미술관의 섬 연홍도로 갑니다. 고흥하게 되면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고흥이 왜 지붕 없는 미술관인가를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저 이제야 알겠어요. 아니, 벌써 알기는 이릅니다. 그래요? 조금 더 놀라실 거예요. 거금도에 속한 섬 속의 섬 연홍도는 해안선이 4k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섬이지만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박지경, 김일 선수 프로레슬러는 진짜 최고. 어쨌든 간에 연홍도 출신의 또 프로레슬러가 또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고흥은 스포츠 스타들이 많은 곳인데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난 2015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면서 연홍도 곳곳엔 벽화와 조형물이 설치됐는데요. 예술 작품들은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섬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아, 이것이 예술적이네요. 이 이제 시골 마을이 주는 약간 좀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되게 친근감 있고 토속적이고 맞아.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조화도 있고 중간중간 있는 조형물들이 그냥 허투루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시는 분들께서 사진을 하나하나 꼭 찍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이상 그러니까 바로 다시 찍게 될 것 같아. 그런 느낌. 한 장 찍어드려. 서봐. 야, 잘 나온다. 유명한 예술가들이 만든 조각 작품과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조형물까지 섬 전체가 거대한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연홍도. 바다와 어우러진 예술품들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연홍도만의 특색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홍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술관이 있는 섬이기도 한데요. 바다를 건너 작은 섬에서 만나는 예술작품들은 무태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감성을 얻게 해줍니다. 전시실에서 만나는 예술작품 속에도 연홍도의 숨결이 깃들어 있죠. 여기에 있는 아주 적은 소품들은 사실 연홍도를 전부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네. 지금 들어올 때 이거 있었거든, 조형물. 지금 요것도 있었어요. 내렸을 때도 그렇고. 네, 여기는 전체 있는 건 연홍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여름, 겨울이고, 봄, 그렇죠. 가을 네. 막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계절별로. 예술적 감성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작고 아름다운 예술섬 연홍도였습니다. 고흥 섬 투어의 마지막 여정은 향긋한 자연의 감성이 살아있는 쑥섬입니다. 어떠세요? 진짜 역대 제가 배를 한두 번 타본 게 아니거든요. 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류를 다 타봤는데 난 배 안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 처음 보네. 화려하고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아니 가족단이든 커플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기 너무나 좋은 쑥섬으로. 배를 타면은 내려 바로. 벌써 도착한 거예요? 나는 오늘 간 섬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알아요? 길게 안 타도 돼. 배멀미 하시는 분들 저 최고예요. 최고네요. 절대 안 하잖아. 하나도 안 나요. 절대 안 하잖아. 출발하면 도착이에요. 도착했다. 갑시다. 네. 야, 숙소에 들어왔네요. 완냥. 고양이구나. 고양이구나. 반겨주네, 고양이가. 비밀 꽃점으로 가요. 여기가 유명하던데요? 여기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지도만 보고 있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 그렇구나. 여기 이제 번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숲섬은 여기 원시 난대림 400년 만에 개방한 곳이 있고요. 네. 400년이요? 네. 우리 주민들이 이 숲을 보호했었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개입을 배제한 덕분에 자연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쑥섬의 원시 난대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숲 자체가 굉장히 보호되던 숲이라 나무들도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고 지금 되게 정그러운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정그러운 위치가 아닌데. 정그러운 위치가 아닌데 정그러운 것 같다. 밖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맞아. 이거는 나무예요. 강할머니 나무라고 해서 네. 할머니 젖가슴처럼 생긴 모양이라고 해서 네. 복을 주는 나무라고 저희가 그래요? 어머니 나무. 너른 가슴으로 품어주는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며 걷다 보면 또 다른 자연의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다. 하늘에서 누군가 내려올 것 같아. 저기 빛 보여요? 열대 그 우림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뭔가 정글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 그런 느낌이야. 여기가 별장어죠. 와, 너무 예쁘다. 쑥섬 정상에서 마주한 마법 같은 정원. 바다와 하늘, 형형색색의 꽃들이 어우러져 벅찬 감동을 선물합니다. 꽃이 너무 예쁘네요. 네. 야, 여기가 이제 별정원. 그렇죠. 바다 위 비밀정원. 비밀정원. 비밀정원이란 말이 정확하네. 직접 다 심으신 거죠? 네, 그렇죠. 몇 가지인가요, 꽃이? 이제 한 400가지 정도 되는데 네. 계절별로 한 40가지씩 늘 피고 지고 하도록. 온전한 자연 속에서 힐링과 충전을 얻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공간. 내가 꽃이 되고 꽃이 내가 되는 인생의 순간을 맛보는 이곳은 고흥이 전하는 선물 쑥섬입니다.
꽃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고흥을 좀 여행을 해봤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고흥에서 여행을 하면서 네. 자연도 보고 꽃도 보고 뭐 이것저것 예술품도 보고 하니까 맞아요. 제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아름다워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오늘 제가 본 고흥의 섬들은 또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가지고 고흥에 여행 오신 분들은 고흥 섬을 꼭 보셔가지고 새로운 시장들을 만나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흥 이행시로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운전 띄워주세요. 아니 뭐라도 해야지. 자, 고스란히 준비해 놓겠습니다. 흥겨운 마음만 안고 오면 되는 아름다운 이곳 고흥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고스란히 준비해 놓아서 흥겨운 마음만 가져가면 되는 곳. 네. 직접 가보진 못하고 화면으로만 만나봤지만 정말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고흥인가. 고흥. 네. 오늘은 이제 거금도, 연홍도, 쑥섬 이렇게 세 군데만 다녀왔는데 네. 고흥에 섬이 200개가 넘는데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와. 무인도도 포함된 거지만 올여름에 어디로 휴가 갈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이 섬여행 코스 한번 잡아보시는 고흥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섬 여행 떠나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정말 많잖아요. 아유, 그렇죠. 참 다양한 취미 생활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저도 집에서 뭐 애니메이션도 보고 뭐 영상 편집도 하면서 잘 보내고 있거든요.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계세요? 영상 편집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에 너튜브를 네. 시작을 하는 바람에 저도 그 편집 재미에 빠져서 네. 취미인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네네. 그냥 못해도 괜찮으니까. 맞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재료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네. 그림을 그리는 이제 취미를 갖고 즐기는 분들인데요. 신박한 그림의 세계, 이제 그림의 세계로 떠나는 시간이죠. 네. 함께 떠나시죠. 예술의 시대를 나누고 이름 지어온 특별한 의미의 명화들. 그런 우아함도 좋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때론 도화지도 필요 없고 전혀 다른 재료들로 그리고 행복한 세계를 지켜나갈 수 있어요. 일상을 바꿀 취미가 되고 소통과 힐링이 되는 나만의 창작품. 새롭고 신박한 그림 취미의 세계 그리러 가보실래요? 그림 그리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그대들에게 이 예쁜 작품들은 그림의 떡이라고요. 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 도구를 꺼내주세요. 예술의 혼을 담아줄 화구들 등장. 그런데 가방에서 나온 건 도화지가 아니네요. 저희 그림 도구는 이거예요. 이걸로만 그림 그려요. 일반적으로 그림 하면 종이나 물감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도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누구나 다 디지털 기기는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영상 보는 거나 게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 도구로서 활용하는 게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저트. 꽤 인기 있는 주제라는데요. 일반 미술과 달리 프로그램 활용법을 배우는 게 특징입니다. 과거의 디지털 디자인은 넘을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이었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문적인 일러스트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간편하고 좀 짧은 시간 안에 그릴 수 있는 클래스는 왜 없을까 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이 사람들에게 조금 편안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힐링을 위한 작업이니만큼 디지털 드로잉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란 생각은 착각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쉽고 즐겁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었는데 크게 두렵지 않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재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펜 하나로 이제 수채화 느낌도 낼 수 있고 페인트 느낌도 낼 수가 있고 바로 지웠다가 새로 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카페 같은 데 앉아서도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여행을 가서도 잠깐 스케치하면서 여유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디지털은 정이 없다고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모여서 특별한 소통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이제 복사 어떻게 하죠? 복사는 일단 세 손가락을 펴고 한번 쓸어보세요. 네. 그냥 복사하기 및 내 손으로 그리고도 믿기지 않는 멋진 작품들이 완성됐습니다.
신기하다. 네. 같은 관심사 가진 사람들 와가지고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색깔 보면서 좀 마음도 뭔가 뿌듯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림 그리면서 제 취미를 찾아가는 느낌? 여기서 끝이라면 섭섭하겠죠. 엽서 크기로 프린트해서 소장도 하고 비교도 해봅니다. 디지털 기기로 그려도 작품마다 느낌이 다 다르네요. 실력을 좀 키우게 되면 부모님 초상화를 그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타임랩스로 그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그렸는데 또 엽서로도 나오니까 방 하나씩 붙여놓고 있거든요. 인테리어처럼. 그런 또 모으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과 예술적 감성이 만들어낸 특별한 작품. 도화지와 붓, 그림 솜씨가 없어도요. 누구나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드로잉 몇 점이죠? 100점! 파도가 넘실대는 자연을 담은 아름다운 그림. 그런데 이 세밀한 표현은 물감으로 그린 게 아니라고요? 공예용 레진으로 만든 레진 아트입니다. 레진 아트 하면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액세서리 열풍으로 인기 검색어가 된 그거 맞죠? 레진 아트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UV 레진 아트로 액세서리 위주로 되어 있는 UV 레진 아트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루이드 레진 아트는 액자 아니면은 현재 뭐 시계라든지 이런 큰 작품으로 할 수 있는 게 플루이드 레진 아트로 되어 있습니다.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 화학 제품 주의를 위해 완전 무장을 하는 수강생들.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붓을 꺼내주세요. 이 열풍기는 레진 아트를 그리는 붓 역할을 하는 열풍기고요. 작업 시에는 꼭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그림 도구부터 남다르네요. 레진은 모형 제작에 주로 사용하는 합성 수지인데요. 이 특별한 걸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네, 제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쁜 아트들을 스튜디오에 전시하고 싶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작품이라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하고 싶어서요. 그림을 그리다 말고 갑자기 길이를 재는 선생님. 계산기까지 동원이 됐어요. 정확하게 용량 계산을 해가지고 사용하셔야지 작품도 흐르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나오고 레진도 낭비하지 않고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레진과 조색제를 적절히 섞어 올려줍니다. 레진 아트의 붓, 열풍기 등장. 아, 이거 손목 한 번만 잘못 돌렸다간 그림이 바다가 아닌 산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네, 이거 선생님이 하실 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이거 열풍기 사용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색을 섞는 거나 이제 열 맞춰가지고 이제 방향에 맞춰서 하는 게 어려워요. 실패를 두려워 말라. 최고의 선생님이 손잡아 인도하시니 파도가 어느새 그림 속으로 밀려왔네요. 와, 하얀 거품까지 디테일한 게 신기하죠? 지금부터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완성이 되면은 레진은 경화되는 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24시간 후에 완성 작품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파도의 거품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이색적인 작품. 벽걸이 시계부터 테이블 상판까지 다양한 일상용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도안이 없이 내가 원하는 색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직접 바다에 가지 않아도 바다에 간 느낌도 들고 이게 만들면 사람마다 다 똑같은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작품이 나오니까 그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직접 그리는 취미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온 민화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민화는 행복을 부르는 그림입니다. 민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동물과 꽃들이 있는데 그중에 모라는 북영화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까치 호랑이를 많이 그리시기도 하는데 까치는 좋은 소식을 물어다 주고 호랑이는 애군을 막아준다고 해서 그려가지고 문 앞에 많이 붙이시기도 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집에 걸어놓으면 마음까지 든든해질 것 같죠? 실제로 한 번 배우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책가도 하는 날이고요. 책장 안에 기물과 책글,
넣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초보자들이 그리기 힘들지 않을까요? 밑본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위에 종이를 놓고 따라 그리면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희망의 부적이 되고 삶의 병풍이 되기도 하는 민화. 옛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식의 틀을 벗어나서 다양한 재료들 위해 그 즐거움을 펼쳐놓을 수 있습니다. 민화는 일반적으로 한지에다가 많이 그리고 있지만 산배나 강목, 또 비단이나 나무 등 여러 가지에 구애를 받지 않고 다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민화가 아닌가 합니다. 다양한 자연물들을 활용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을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림이 한편의 소설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그라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발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주색에 한 번씩 더 올렸는데 빨간 거 진한 색으로 한 번만 더 발임할게요. 다양한 색채를 쓸 수 있다는 장점. 빈 곳을 채워나가다 보면 인생의 색도 달라집니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참 차분해지는 성격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릴수록 덧댈수록 자꾸 예뻐져가지고 그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복을 기원하고 이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줘도 복을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좋았습니다. 특별한 기운과 행운, 그리고 한국화의 소담한 매력이 담긴 민화. 어떤 소망들을 담고 싶으세요? 학업이라든지 직장 생활에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벚꽃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예쁘게 만개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힐링, 소통, 마음의 안식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담고 싶다면 재료와 도구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한 그림들을 추천합니다. 야, 보통 그림 그리는 게 취미라고 하면 네. 뭐 수채화, 좀 더 전문적으로 나아가면 유화 작품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요. 디지털 드로잉에 민화에 레진 아트까지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재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디지털 드로잉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네. 싶은 게 하다가 좀 잘못하면 이제 삭제. 삭제. 다시 하면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장소 공간 뭐 구해받지 않아서 뭐 배워보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뭐 슬기로운 취미 생활로 이 코로나불로 좀 극복도 하시고 이런 취미 한번 가져보는 것도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가 오는 오늘 또 날씨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날씨 알아봅니다. 강연아 기상캐스터. 네, 현재 우리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논산과 금산, 부여와 서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충남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 이 비는 내일 오전이 돼서야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쉬어가겠는데요. 대전의 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2도, 대전 23도, 금산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3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 중부 전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3m 안팎으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는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 27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뭐 비가 내일 아침까지 온다니까 다시 네. 한번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낮 기온이 23도밖에 안 오르니까 또 오늘은 또 여러분들 저 기온하고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따뜻하게 네.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럼요. 생각이 돼요. 아침 방송 이게 저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내주신 사연들 늘 네. 만드는 보물창고 이렇게 네. 있는데 사연 주시면 저희들이 이 아침이 좋다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들 충분히 담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사연 주제가 불쾌지수는 다운, 쾌적지수는 업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4468번님, 어제 비도 오고 날씨도 습해서 고3 아들이 직접 만들어준 어머. 꽈배기 먹었어요. 야. 고3 아들이? 뿌듯하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불쾌지수 싹 날아가니 행복하네요. 야. 고3 아들인데 꽈배기를. 앞으로 저 셰프 하려고 그러나요? 네. 야, 근데 저 꽈배기 사 먹는 것처럼 잘 만들었고요. 네.
밑에 것도 밑에 거지만 위에 쪽 꽈배기는 정말 뭐 매장에서 산 것 같은 느낌. 오. 꽈배기는 설탕이죠. 설탕 뿌려졌나요? 그럼요, 뿌렸어요. 네. 갑자기 배가 확 고프다. 맛있겠다. 네. 3282번님, 1학기는 코로나 때문에 서실도 못 갔네요. 오랜만에 비가 와서 작은 방에 있던 서예를 거실로 옮기고 써봤습니다.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좋네요. 다운되었던 마음도 없어지고 기분이 업돼서 좋아요. 저희 아버님도 서예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 글씨 쓰는, 붓글씨 쓰는 걸. 근데 이제 붓글씨 쓸 때 먹을 갈아놓은 거를 이제 뭐 놓고도 쓰기도 합니다만 저렇게 먹가는 느낌이 먹가는 그 거. 향도 나잖아요, 네. 먹이. 저분은 뭐 제대로 힐링하신 것 같고 이렇게 멀리서 봤지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전시회 한번 하실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야, 좋네요. 네. 힐링하는 데는. 6204번님, 뭔 호박이 이렇게 커? 비가 오고 습도가 높아서 꽁꽁 모셔둔 늙은 호박으로 호박죽을 만들어봤어요. 어머. 자, 이제 저게 변신하는 건가 보죠? 야. 색깔도 예쁘고 맛도 있어서 이웃 사촌 언니와 나눠 먹으니 불쾌지수는 다운, 기분은 업 되네요. 어머, 빛깔이 너무 좋네요. 네. 아니 저거를 꽁꽁 모셔놨다가 적재적소에 그냥 이웃하고 나눠 먹었으니 그냥 오리지널 꽉 찬 호박이네. 네. 색깔 봐. 어머. 야, 맛있겠다. 7813번님, 불쾌지수는 낮추고 쾌적지수를 올리는 방법은 뭐니 해도 오늘로 200일이 되는 우리 손녀를 보는 겁니다. 천사. 뒤집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며 매일매일 커가고 있는 우리 집안의 활력소랍니다. 예, 아까 방송 전에 저희가 이제 애기 얘기가 좀 네. 나왔었는데 우리끼리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저 손주 사진이라는 얘기 너무 이쁘네요. 네, 인형 같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천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0155번님, 주말에 전망 좋은 펜션에서 휴식을 취하고 왔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니 불쾌지수 제로. 고기네요. 저 문어에 저기 갔다 왔는데 불쾌지수였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저 손 보니까 남자가 구웠구먼. 밖에 나가면 남자가 다 해야 맛있죠. 맛이 있고 없고 그냥 저 손맛이 느낌인데. 네. 야, 전망 좋은 펜션 정말 로망이죠. 한 가고 번씩 싶네요. 네, 바람 쐬주는 게 이 콧바람은 쐬야 돼요. 네. 6693번님, 나왔다. 매운 음식 먹으면서 땀 나왔어. 뻘뻘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불쾌지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닭발이랑 주꾸미 볶음 최고입니다. 지금은 쭈꾸미 볶음이고 이제 네. 앞에가 닭발이잖아요. 저 닭발이 저 종류가 요즘엔 두 가지입니다. 네. 국물 닭발이 있고 오. 그냥 볶음 닭발 볶음 몇 개. 닭발까지. 근데 국물 닭발 요거 한번 먹으면 땀 사우나 하고 네. 지금 저분 말씀처럼 스트레스 풀립니다. 뻘뻘 땀 한 번 흘리면. 땀 제가 쫙 가끔 흘리고. 푸는 방법 중에 네. 하나. 그리고 요 쭈꾸미 볶음에는 밥을 볶아 먹으면 또 더 맛있지요. 맛있죠. 아이고 배고파라. 빵. 어머나. 1503번님, 저는 요리 좋아하는 딸과 홈베이킹 합니다. 막 구워 나온 식빵과 달달한 마카롱에 커피 한 잔 기분 업됩니다. 따님인가 본데요. 어머. 장마철 건강관리 유의하세요. 마카롱까지 만들어 집에서. 어떻게 만드시는 건지. 맛있겠다. 멋지네요. 근데 그냥 스스로 만든 거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네. 더 맛이 있지 않을까.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네. 팔아도 되겠어요. 네. 네. 1430번님, 불쾌지수를 없애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 호두 정과를 먹으며 에어컨을 시원하게 켜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해소하면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를 하는 관계로 집에서 소소하게 불쾌지수를 날려보아요. 와. 그러니까 지금 불쾌지수를 날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왔잖아요. 지금 네. 먹는 거 있었고요. 뭐 취미 생활이 취미생활. 있었고 어딘가를 떠나는 게 네. 있었고 집에서 그냥 에어컨 바람으로 그냥 합리화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네. 뭐가 됐든 해보지 않고 내가 불쾌하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네. 주변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눈치 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만의 오늘 방송에 나왔던 것 중에 선택하셔도 좋지만 네. 좀 독특하고 할 수 있는 본인에 어울리는 불쾌지수 낮추는 방법을 좀 방법? 만드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사진을 통해서 저희도 덩달아 힐링을 했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아주 특별한 국수를 만나봅니다. 지난 10여 년간 벼 품종을 개발해 100% 우리쌀로 건강한 국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국수 한 그릇이 생각나는 계절.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쌀국수를 만나보세요. 뭐 요즘에 장시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성인 3명 중에 2명이
자신의 입냄새를 이제 경험했다는 설문이 나왔는데 네. 3명 중에 2명이 아니라 거의 다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이 평소 양치질 잘하고 구강을 좀 잘 관리해서 질환이 없다라고 하는데 냄새가 나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질환을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고. 맞습니다. 네. 입냄새와 함께 목에 뭐 결리는 느낌이 있으면 편도결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평소엔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냄새가 난다고 싶으면 뭐 충농증과 비염을 의심해 보시고 또 약간 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간질환과 또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이런 입냄새를 통해서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근데 그 체크가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체크하는 방법이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몰랐던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경림 MC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마스크 또 오래 쓰고 있으면 뭐 이 안에 뭐 여드름 뭐 난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갈증도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2리터는 마셔야 된다고 네. 그랬던 것처럼 갈증 나기 전에 물 좀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로 인해서 구강 내 세균이 번식하기가 쉬우니까 이게 양치 그리고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하는 습관. 그러니까 이제 가글 좀 할 수 있는 것도 항상 비치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또 한 주 우리 건강해야 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건강하게 한 주를 출발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